1506년 9월 1일 새벽 2시 조선의 왕은 자신의 침소에 홀로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군사들이 궁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밤 자신의 왕위가 끝난다는 것을.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싸우지도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520년 전 그 밤의 진실을 찾아갑니다. 연산군은 정말 폭군이었는가? 연산군. 조선 역사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은 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를 폭군으로 기억합니다. 신하들을 죽이고 백성을 짓밟고 향락에 빠진 왕. 하지만 그 이전에 그는 한 명의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연산군. 1476년 연산군이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 윤씨는 왕비였습니다. 왕자는 매일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머리카락, 따뜻한 손길,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부드러운 목소리. 꿈에서 깨면 그 여인은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유모에게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유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궁 안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이 4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성종왕의 눈밖에 났다는 것. 하지만 진짜 배우는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였습니다. 인수대비와 패비 윤씨. 인수대비는 며느리 윤씨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질투심을 드러내고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는 것이 빌미가 됐고, 인수대비는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인수대비의 뜻이 정해지자 신하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이 6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성종은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궁 안에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연산군의 즉위. 1494년 연산군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연산군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패비 윤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연산군은 외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외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연산군도 울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도 좋은 왕이 되려 했습니다.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치를 배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 그는 친모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아 죽었다는 것을, 그 배후에 인수대비와 침묵했던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자들이 지금도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날 이후 연산군은 달라졌습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갑자사화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자를 처단한 것이었습니다. 인수대비 관련자들, 침묵했던 신하들, 후궁들을 연산군은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수십 명의 신하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폭군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의 복수였을까요? 반정 전날 밤의 기록. 1506년 가을, 반정이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 춤과 음악, 술과 웃음.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상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실록 문서. 반정 직전, 연산군이 측근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말의 의미를 두고 논쟁했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왜 막지 않았는가? 궁 안의 수상한 움직임. 반정 전날 밤, 궁 안에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경비가 줄었습니다.
왕의 친위대 일부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혼자 침소에 있었습니다. 자다가 기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경복궁 밖에서는 군사 수백 명이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훗날 중종반정의 주역이 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배신자는 누구인가? 반정은 하루아침에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수개월에 걸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연산군에게는 막강한 정보망이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밀정이 있었고 궁 안 모든 움직임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반정 계획을 몰랐다고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연산군의 측근 중 누군가가 정보를 차단했다고, 반정군에 협조한 내부 인물이 있었다고. 실록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반정군은 아무런 저항 없이 경복궁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수백 명의 군사가 도성 한복판을 행진했는데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국문이 열렸습니다. 너무 쉽게. 홀로 서 있는 연산군. 그리고 연산군은 거기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반정을 알면서도 포기한 이유. 여기서 우리가 놓쳤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폐비로 죽어 왕실 묘지에도 들어가지 못한 어머니. 연산군은 그 무덤 앞에서 오래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반정군이 궁으로 들어오던 그 순간, 연산군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머니, 이제 충분합니다. 저는 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쳤습니다. 연산군 왕좌를 등지다. 싸울 수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내린 가장 조용한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회상. 물론 이것은 하나의 해석입니다. 역사는 그의 마음을 기록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인수대비가 그 아이의 어머니를 살려두었다면 연산군은 어떤 왕이 되었을까요? 강화도 유배지의 마지막 생애. 반정 후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왕의 옷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고 그는 섬으로 떠났습니다. 강화도에 도착한 지 2달. 1506년 11월 연산군은 사망했습니다. 공식 사인은 역질, 즉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나 2달 만의 죽음.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독살 암시. 일부 기록에는 독살의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연산군에 대한 기록은 거기서 끝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연산군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폭군. 단 한 글자. 하지만 5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정말 그냥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잃은 한 아이가 왕이 된 비극이었을까요? 역사의 진실은 언제나 실록 너머에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조선 역사 속 또 다른 미스터리를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